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경제 활동이 재개는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또 그래서 비즈니스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완전히 닫게 되는 비즈니스도 상당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쪽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골든게이트 식당협회라고 그 북가주 요식업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식당은 총 419곳을 대표하는 식당 업주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요. 네. 먼저 그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그 기간 동안 모든 종업원을 해고한 식당 업주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47%가 거의 절반이 모든 종업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모든 종업원을 해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투고만이라도 하려고 오픈한 식당은 전체 7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었다가 오히려 손실이 난 식당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60%, 10곳 중 6곳은 이 팬데믹 기간 투고, 배달만이라도 한다고 오픈했다가 네. 손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62%는 이전과 비교해서 50%에도 못한 수익을 벌었고요. 투고와 배달만 해갖고는 재정적으로 도저히 생존하지 못하겠다 답한 응답도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네. 결국 영업을 해봤자 손실이 크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샌프란시스코 식당들은 얼마나 될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조사를 실시한 협회의 로리 토마스 사무국장이 했는데요. 네. 식당 절반 정도가 완전히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식당 2곳 중 1곳이 문을 닫게 된다는 건데요. 굉장히 암울한 추측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요? 네, 이 식당 업주들에게 리오프닝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다수 업주들은 일단 문을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64%는 식당에 허용된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문을 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20%는 당장은 식당 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는 영구히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요. 그러니까 식당 업주들 10명 가운데 6명 꼴은 어떻게든 열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2명 꼴은 당장은 열지 못할 것 같고 1명 꼴은 폐업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식당 업주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커스터머들도 지금 큰 문제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식당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게 되면 초이스도 줄어들게 되고 그게 글쎄 소비자에게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흐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진행한 협회 사무국장은 왜 더 비관적으로 내다본 거예요? 이 조사에 참여한 식당이 전체 10%도 안 됩니다. 즉 정확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조사를 그 전체 식당 업주들로 확대 실시했다면 어려운 업주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어려운 입장의 업주들은 아무래도 덜 조사에 응했을 테고 따라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업주들이 더 많고 완전히 문을 닫는 등 실패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번 조사하고는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이 독자들을 상대로 또 설문조사한 게 있다고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6,380여 명의 독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베이에리아 식당들이 식당 안에서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때 식당 측에서 어떤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냐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 1,954명은 식당 안에서 식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배달과 투고만 앞으로도 계속 시켜 먹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식사하기 싫다. 그렇죠. 음. 그리고 식당 안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길 원한다라는 응답은 1,634명에 달했고요. 네. 종업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 1,529명 있었습니다. 887명은 식당 입구에서 다 체온을 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식당 안에서의 어떠한 제한도 필요 없다는 응답은 359명에 그쳤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조사가 식당 업주든 주민이든 간에 이 북가주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 남가주에서도 특히 한인 사회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남가주 음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만 한인 식당들은 특히나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가한 상태에서 식당 안에 그 식사 서비스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처럼 투고와 배달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금 패디오 이용해서 제한적인 식당 서비스 재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인 식당들은 실제로 여전히 식당 안에서 식사 서비스 재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을 그냥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경우에도 제 주변을 둘러봐도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그중 하나가 식당에 가서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렇게 너무나 하고 싶긴 하지만 또 식당이 오픈한 직후 바로 그렇게 가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네, 저와 그렇죠. 같네요.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한 한인께서는 지난 주말 플러튼 지역에 그 패디오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타코집에 가서 식사했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곤조스 타코스라고 플러튼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타코집이라 하는데 손님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패디오가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곳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결국 투고와 배달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온 식당들이라면 앞으로도 안타깝게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평가입니다. 저는 그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좀 한국에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끔씩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프로그램들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식당 안에서 굉장히 그 방역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슬쩍슬쩍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참 여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 관측에서는 전국의 식당 4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아예 리오픈 자체가 어렵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오픈 테이블이라고 그 식당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이죠. 업체인데요. 거기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오픈 테이블이 지난 13일 이 전국적으로 식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예약을 한 수치를 따져보니까 1년 전 그래서 2019년 5월 13일보다 무려 95%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요식업계에 재앙을 초래한다는 평가인데요. 그렇죠. 전국 식당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 3월 식당들의 매출은 300억 달러 손해를 봤고요. 예. 4월에는 이게 500억 달러 적자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픈테이블 스티브 하프너 CEO는 식당이라는 게 복잡성을 띠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업주들이 이 음식은 물론 장비까지도 다 오더를 해야 하고 네. 주방과 손님을 맞는 서비스 공간을 쉽게 소독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놔야 하고요. 지금은 정부의 지원금, 실업수당 또 특별수당까지 받아서 종업원 구하기도 정말 어렵다고 토로하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오픈테이블은 전국의 식당 4곳 중 한 곳은 아예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도 사라질 건데. 글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이 식당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노동절까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은 이 스몰 비즈니스,
아주 위험에 처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이건 LA 타임스가 이틀 전인 지난 16일에 전한 내용입니다. 네.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만약 메모리얼 데이 넘어서까지 이어진다면 스몰 비즈니스 절반 정도는 완전히 문을 닫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이버 데이, 노동절까지 이어진다 하면 10곳 중 6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들이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문을 닫게 될지 결국 이건 시간 싸움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아, 참 암울하네요.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고 그러는데 이렇게 식당들이 예를 들어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또 문을 닫을 것이고 몇 개 이제 닫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네.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오픈을 하게 될까요? 네, 그 부분도 또 고려를 네.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말이죠, 한인타운 내에 이 스토어 자리들 말이죠. 네. 보면은 네. 이 한인타운은 뭐 자리가 비자마자 또 그 다음 날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또 오픈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식당 자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식당이 손을 들고 문을 닫고 나면은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또 식당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분의 1이 묻고 4분의 1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도전을 새로 해보게 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갖고 있는 자본이 좀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많게 돼서 근데 이제 소규모 이런 비즈니스라는 게 돈을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좀 힘드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좀 더 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또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의 비즈니스도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게 상당히 이 흥미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겠네요. 드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저러나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 저 KLPGA에서 박형경 씨가 우승을 했던데 본인이 아니죠? 네. 축하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이정은이라는 프로골퍼가 있어서 우승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박형경이라는 프로골퍼가 우승을 또 했더라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이현주 프로골퍼도 나올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